자, 1위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지금 뭐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정도로 이게 누굽니까 사실은 권성동 내부 국회에서 탄핵을 만들어낸 자들 아닙니까? 네. 이것도 기사 없어졌네요. 제가 또 가져오는 기사마다 기사가 없어져요. 이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보시면 이명박 대국민 사과 박근혜 판결 나오면 한꺼번에 김종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전라도 가고 그러니까 이미 이 김종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과 절연 그리고 여기에는 탄핵의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정당으로 아예 변모를 해놓고 전라도 내 새끼들을 샥 들여오고 벌써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파 분들이 거기에 지지를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보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럴 때는 후보 한 명 정해지면 그거는 밀겠죠. 그러나 대권은 이젠 니네 못 믿어. 니네도 못 믿어. 니네도 똑같잖아.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고요. 넘겨주시면 그 아까 앞에 기사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박근혜 사면 솔솔 뭐 이런 얘기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온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MB 이어 박근혜 확정 판결 선고는 연내 어렵다. 올해 안에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올려봐 주시면 그래서 대법 9월부터 재상고심 법리 검토하고 절차상 물리적으로는 힘들다. 이 박근혜 대통령 카드가 이제 본인들 제일 마지막 남은 카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번에 본인들의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과 또 코로나 모든 것들을 다 덮는데 이명박 대통령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 보수 분열 카드로 놔둘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는 보수 분열이 아니라 다른 준비 우파 진영도 다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래 가장 무서운 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아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지금 그 상황을 저는 백원우 아까 노무현 부엉이 바위부터 떠올린 것처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냥 이렇게 TV 보던 저는 이봉규 박사님도 TV 보던 제가 팬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심정이에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결국은 그 김무성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긴데요. 정말 계속 만나달라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만나주지 않았대요.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왜냐면 그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도가 트신 거거든요. 사람이 꼭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사기치는 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판사해봐요. 다 올바른 판단을 할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사람인지 다음 수까지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람의 심리나 많은 것을 봤던 게 오히려 사람들을 다 밀쳐내고 또 믿을 사람만 너무 믿고 하면서 원한들이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만들면서 본인들이 왜냐면 저는 거기서부터 나쁜 심리였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시작점의 도미노는 거기보다 예를 들면 김무성 같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랬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잘 되기를 바란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에 바지 사장을 앉힐 때 그 사람 정도 앉히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됐어. 괜찮아. 그 정도면 명분도 되고 다 괜찮아. 거기서부터가 저는 착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어깨너머로 아버지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든 정치를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딸도 7살인데 말도 안 되게 많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걸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7살인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엄마 옆에 있으니까 다 봤지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기들도 별거 아닌 것들을 통해 배우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또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상당히 오래 받았는데 그것 대비 이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올바른 판단력과 그런 것들을 하지만 이 안아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누나처럼 그냥 무성아 너 무대에 일로 와 저기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었을까? 왜냐면 이 불행이라는 게 저는 김무성이란 분 싫어해요. 네, 싫어합니다. 근데 모든 불행은 저도 그래요.
싫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네. 정치력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것조차 이제 그 올바르게 비굴하다, 네. 이제 더러운 정치다.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총탄에 가셨다. 이런 그쵸. 트라우마가 있는 있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못 믿는 예. 거죠. 그리고 그걸 믿게끔 막 형님 정치 막 네. 이런 거가 태생적으로 아주 싫고 안 그것 맞죠. 때문에 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러고선도 했는데 또 당했잖아요. 최순실에 또 아주 믿어서 진짜 최순실만 믿고 그러겠는데 거기 또 당하고. 그런데 그래 감옥에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 하나만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한테도 또 당한 게 자기 공천, 예. 마지막 그 편지 보냈잖아요. 몇 년 합쳐라. 동안에 한 번 편지 보낸 거야. 우파로 단열하고 단결하고 뭐니까 그 미래통합당으로 뭉쳐서 네. 선거 이겨달라 했는데 유영하가 또 자기 정치를 했잖아. 거기서 뭐 공천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파가 단결해달라고 아스팔트한테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거예요. 그 메시지는 자 조원진 맞습니다. 듣고 홍문종 들어라. 예? 그때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조원진 홍문종 또 내 말 안 듣고 또 거기서 이걸 왜곡해서 미래통합당으로 단결하라는 게 네. 자기네들이 뭐 이득 챙기는 이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배신, 네. 믿음은 배신, 믿음은 네. 배신, 믿음은 배신, 아, 아버지 엄마도 얼마나 배신으로 다 죽어 나도 배신당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얼마 저 표정을 네. 보면 이제 배신의 끝판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내공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내공이 얼마나 셀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그럼 속이 썩거든요. 속이 썩고 그냥 삶에 의미가 없고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이거 내 나라예요. 이거 하나로 저는 버티신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사면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면의 때가 언제일까 얘기가 나오지만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같이 어떻게 보면 아까 장제원, 권성동 다 MB계들이 함께 도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MB계는 함께 그리고 박근혜는 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MB 쪽을 17년을 내릴 줄은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이 보내버린 이유는 지네가 정권을 탈환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강렬한 지지층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를 분명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는 쉽게 안 쓸 겁니다. 쉽게 안 쓰고 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쓴다면은 거의 본인들 대선 전에 대선 직전에 네. 써서 판을 흔들어 놓고 또 문재인에 이은 또 다른 자기네들 대깨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때 네. 쓰지 뭐 지방선거라든가 뭐 이번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 카드는 안 쓸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네들은 형님 문재인은 지 형 노무현의 복수를 지금 처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아직 성이 안 풀려서 계속 네. 복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물러나면서 또 잡지 않으면 자기가 복수를 당하니까 그때 카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배신의 끝에 이제 막 지칠 거겠죠. 아니군요. 예, 아니군요. 더 10년이 가고 20년이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노무현의 죽음에 네. 지들은 뭐 논두렁시계가 오고라고 뭐 어쩌고 그래서 배신 부엉이 바위 떨어내면서 그 배신 폭발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복수심은 박근혜 대통령 복수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너네들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건드렸다. 두고 보십시오. 네, 저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켜켜이 지금 쌓고 있는 칼을 가는 배신의 칼은 이제 무시무시한 칼날이 될 겁니다. 그건 안 죽을 거야. 오히려 더 점점 그냥 네. 당금질해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전 정치 이제 박사님 정치 평론가시니까
나와서 다시 대선에 나올 수는 절대 없나요? 아유, 그건 안 그건 되지만요. 안 돼요. 그게 아닌 네. 또 다른 다른 쪽으로 방법으로. 네. 어마어마한 복수를 할 거예요. 네. 아유, 어마어마한 제발 복수를. 지켜주시기를 역경을 네.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주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잘못 건드린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죠? 저는 네. 그 얘기만 마지막 드리면 제가 그 헌법학 수업을 듣는데 제가 그 박근혜 탄핵하고 노무현 탄핵 비교하면서 박근혜 탄핵은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신혜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학인 사람들이 다 좌파로 갔어요. 그래서 중도 좌파, 심지어는 뭐 새누리당에서 뭐 한 자리씩 하셨던 분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러냐 했더니 원래 헌법이 제일 빠르대요. 헌법학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이 정권 바뀌면 온도를 싹 바꾸는 게 제일 빠르고, 그때 들었던 얘기로 청와대 안에서 이미 이 헌재에서 이거 위헌이다 해가지고 그 3단 케이크인가요? 케이크 준비해놓고 벌써 파티 준비를 해놨었대요. 근데 막판에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룹부 말아. 네, 이정미를 죽여야 돼요. 진짜. 그룹부 말고 쇼한 사람 네. 있죠. 무시무시한 헌법재판소에서 막판에 다 돌린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람. 여러분 네. 거기서도 나중에 네, 주역은 여기까지 하고요.